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타민 K2라는 비타민 한 종류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K2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왼쪽에 보이는 강아지가 있는데 올해 18살이고 이름은 뽕끼. 반려동물 간 좋게 하는 뽕끼 프로토콜의 주인공이 뽕끼고요. 암컷 중성화되어 있고 나이는 앞서 말씀드린 18살이니까 상당히 고령입니다. 몸무게는 한창 때는 5, 6kg 이상 6, 7kg 잘 나가다가 지금은 많이 쇠약해져 갖고 3kg 초중반 때 좀 아주 절반 정도 이하로 줄어든 상태고요. 비타민 K2를 뽕끼 때문에 찾아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뽕끼가 쿠싱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강아지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광에 결석이 생깁니다.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데 7, 8년 전에 계속 혈뇨를 보고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게 돼서 진찰을 받은 결과 방광에 결석이 있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또 제거한 결석은 분석해본 건가 예상대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고요. 문제는 한 번 이렇게 수술해서 제거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몇 년 뒤에 다시 재발을 해갖고 두 번째 수술을 하겠는데 그 당시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강아지 나이 15살이면 거의 사람을 때리면 80살, 90살이라서 수술하기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난히 수술을 마쳐서 결석을 제거하겠고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은 이 결석이 또 이 질병은 수시로 재발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은 해주지만은 결석에 대한 관리라든지 재발에 대한 치료법은 전혀 모르고 당연히 저런 우리가 가르쳐 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스스로 공부하게 돼서 찾아낸 방법입니다. 15살에 마지막 수술했지만 또 재발이 축여된다면 16살, 17살에도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찾아낸 게 비타민 K2고요. 비타민 K2는 사람들도 요즘은 조금씩 알려져 갖고 많이 먹습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비타민 K2를 먹기 시작해서 많은 집사님들이 먹이시고 계시고요. 또 이게 구하기도 이제 쉽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가 않고 괜찮은 편입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A, 비타민 C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비타민 K2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비타민 K2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K2라고 했으니까 K1도 있을 수 있고 뒤에 다른 숫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비타민 K지만은 저희가 지금 비타민 K2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비타민 K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K2를 꼭 먹이시라는 겁니다. 비타민 K1도 있고 K2, K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그냥 비타민 K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계속 K2 그런 이유는 세 가지 중에 K2를 꼭 드시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먹이면은 오히려 효과도 없고 특히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거고 K3 같은 경우는 합성해서 별로 좋지도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K를 먹인다면은 꼭 K2를 골라서 먹으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 K2가 알려지게 된 거는 치과에서부터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일본 사람들 보시면은 뻐드렁니 이빨이 고르지 못하거나 치아가 불균형한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원인 하나 판단했을 때 보니까 비타민 K2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치아의 교정이 안 되고 뻐드렁니가 나고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은 칼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겠죠. 치아는 칼슘과 직관적인 연결되어 있는 건데 칼슘 문제가 있다는 거는 비타민 K2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계기로 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뻐드렁니가 있다거나 치아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교정할 때 비타민 K2를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칼슘과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뼈하고도 관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K2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하시는 거 일반적으로 칼슘을 먹는데 지금은 칼슘을 먹지 않고 보통 비타민 K2나 비타민 D 그리고 이때와 같이 칼슘을 먹습니다. 칼슘만 먹어서는 이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서 동맥에 칼슘이 침착돼서 혈중에 떠돌아다니고 실제 뼈로는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고 석회화시키기 때문에 칼슘도 좋은 칼슘을 먹여야 되고 칼슘 단독으로만 그려서는 안 되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2를 꼭 같이 먹으시고 마그네슘까지도 같이 먹으셔야지만 칼슘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2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칼슘과 관련됐으니까 뼈의 생성과 또
칼슘이 혈관을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칼슘이 혈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혈관에 침착돼서 플라그를 만들고 동맥경화, 즉 혈관의 건강과도 직결된 게 비타민 K2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K2는 혈액에 돌아다니는 칼슘을 잡아다가 뼈로 보내니까 K2가 칼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데 있는 칼슘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뼈는 튼튼해지고 혈관은 맑아지고 혈액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긴다는 것, 즉 신장에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체내에 칼슘이 대사가 잘못됐다든지 칼슘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갖고 혈액에 칼슘이 떠달아서 석회화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K2 급여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질병에 대한 도움이 돼서 신장 방광 결석도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장에 칼슘이 결석이 생기지만은 또 석회화를 신장이 석회화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칼슘이 신장 석회화가 되는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신장이 석회화되기 되면은 그만큼 신장 기능이 상실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결석으로 뭉쳐질 수도 있고 신장의 석회화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비타민 K2이기 때문에 신장 질환 치료할 때도 비타민 K2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타민 K2와 사람 또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건강을 찾아본다면 신장과 요로 결석 예방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준다고 그랬죠. 플라그를. 그러니까 동맥경화 예방 및 치료하고 혈관 플라그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뼈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으시는 것보다는 뼈를 튼튼하게 하시려면 집사님도 이 비타민 K2를 드시거나 고양이 강아지 골다공증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K2를 먹여야 됩니다. 또 일본 사람 덧니 뻐드랑니가 이 비타민 K2 연구에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했듯이 충치 예방이나 덧니 예방,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도 비타민 K2가 좋으니까 집사님들도 참고하셔서 드시면 좋고요. 이 비타민 K2는 암 비타민입니다. 암 치료 예방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비타민이니까 고양이, 강아지가 반려동물 암 종양 치료할 때 비타민 K2를 급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 같은 경우 얼굴에 잔주름이나 피부 있을 경우에 피부나 주름도 펴준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 혈관 질환을 치료한다고 그랬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백내장이나 단백뇨,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것들, 협시증, 치매, 그 혈관과 관련된 질병들을 다 치료한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맥류 순환이라든지 사람 같은 경우 치질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장 질환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비타민 K2를 먹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당뇨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비타민 K2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다는 거고 체내에 축적된다는 거기 때문에 매일 안 먹어도 되고 일정 기간 먹고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데 방광기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셔도 되는데 물론 가능하면 매일 먹는 게 좋지만은 이거를 잘 이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먹는 게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꾸준히 먹으셔도 상관없고 사람에 대한 용량을 저희가 체크해 볼 때 이 비타민에 대해서 많이 연구된 게 없는데 그냥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는다. 1일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는다도 그러고 또는 다른 자료 볼 때는 45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 적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경우에 기능의학에서는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까지도 먹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 5kg 기준으로 많이 먹인다면은 저희가 이걸 10분의 1로 잡아서 그냥 예방 목적으로다가 일주일에 한 알 정도, 한 알이 보통 100 마이크로그램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소형견 고양이 정도 먹이는 게 좋고 만일 치료 목적으로 먹인다면은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씩 좀 더 공격적으로 먹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알 정도씩 먹였더니 치료 예방은 되는데 결석이 잘 생기는 친구들은 그냥 또 결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먹인다면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 정도씩 먹이시는 거, 그 일주일에 100 마이크로그램짜리 캡슐 두세 알 정도 먹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비타민 K2 이렇게 사는 요령 중에 하나는 보시면 비타민 K2고 NK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나퀴놀이라고 되는데요. 비타민 NK7이 있으니까 또 NK 어쩌고 저쩌고 숫자가 있겠죠. NK4가 있고 NK7이 있는데
기왕 사실 거면 NK7이 좀 더 반감기가 있어서 NK7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NK4와 NK7이 같이 섞여 있는 물질도 괜찮습니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다는 거는 다양한 풀 스펙트럼 먹을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는 거고요. 가격은 NK4가 좀 더 싸고 반감기가 긴 NK7이 좀 더 비쌉니다. 보통 한 통에 60알 정도 들어있고 가격은 11,000~12,000원 정도, 뭐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고요. 한 캡슐이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고 사람이 하루 한 캡슐 먹는 정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200ml 정도 캡슐에 들어있어서 하얗고, 이거 먹어보면은 맛이 무맛이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 그냥 입에 털어 넣어도 되고 사료에 뿌려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고 그러면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고, 비타민 K7 이렇게 플라그 형성 같은 것들은 칼슘 조절에 대하고, 메나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Q7이라고 있는데 메나퀴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품은 내추럴 팩터스에서 나온 비타민 K2고 역시 동일하게 60배제, 그러니까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고 NK7 폼 되어 있죠. 나토빈. 일본에 있는 그 나또라는 음식에서 나온 게 NK7입니다. 비타민 K2가 많고요. 그래서 나또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를 먹는 셈이 됩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보시는데 슈퍼 K라고 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드 K2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K1, K2 적혀 있고 K2도 NK4, NK7에서 풀 스펙트럼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작은 형식의 소프트 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형을 보실 때 잘 보시면 어떤 거는 소프트 젤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캡슐로 된 제품이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금 비싼 거 쓰시려면 이렇게 풀 스펙트럼 되신 거 쓰셔도 되고, 그냥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거 쓰시려면 그냥 비타민 K2 중에 NK7만 들어있는 거 먹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쏜 리서치에서 나온 액상형 비타민 K2입니다. 이렇게 거꾸로서 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떠서 먹는 거고, 이 쏜 리서치 사건은 비타민 K2가 NK4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먹고 15방울 먹게 되어 있으니까 총 45방울까지 먹습니다. 한 번에 15방울씩 해서 총 3회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방울에서 3방울 정도 떨어줍니다. 근데 가격이 좀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상당히 비싸서 한 8만원 정도, 7, 8만원 정도 하는데 전체적인 양은 많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먹인다면 경제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한테는 쏜 리서치의 비타민 K2를 캡슐에 다른 거 이것저것 섞어서 먹여주고 있고요. 강아지한테는 사료에다가 닥터스 베스트나 내추럴 팩터스의 비타민 K2를 하루에 반알 정도나 또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입니다. 지용성이라서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여도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감기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신장 질환이 있거나 방광의 결석, 신장의 결석 같은 경우, 또 신장에 석호가 있는 경우에는 꼭 비타민 K2를 고양이 강아지한테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 100 마이크로그램이나 하루에 4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씩 꼭 급여하실 거고요. 그냥 예방용으로 먹이신다면 일주일에 한 알 정도씩 100 마이크로그램짜리 하나씩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라든지 위험군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이시고요. 암이라든지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또 역시 고용량으로다가 하루에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씩 치료 목적으로 같이 먹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9,000원에서 11,000원대고 한 통 사시면은 사람 같은 경우 2달 먹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근데 고양이는 지금 그것보다 더 적게 먹으니까, 고양이 강아지라면 더 적게 먹으니까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상당히 가성비 좋은 비타민이고, 골다공증이 있거나 결석이 생겼거나 또 신장에 석회가 있어갖고 신장이 빨리 나빠지는 신부전인 경우에도 꼭 드셔야 되고, 고양이 강아지 먹이셔야 되고요.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면 좋은 비타민 K2고 암 치료 보조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뽕끼가 먹는 비타민 중에 방광결석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먹는 비타민 K2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 비타민 K2는 저희가 고양이 진달래한테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영상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2009년생 앙컷 카우스 고양이 중성화 수술되어 있고 이름은 진달래. 작년에 방광염으로다가 엄청 고생해서 저희가 한 8개월 이상 이 방광염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방광염 쉽게 고치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 고양이는 야성이 있어서 만지지 못합니다. 잘못 만졌다가는 119 불려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병원에도 쉽게 그때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병원 가서도 엑스레이를 함부로 못 찍고, 또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부로 마취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제대로 판단을 못 해갖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결석이 있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암컷 고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상대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 잘 지냈는데 이렇게 칼슘이 생겼다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화도 됐고, 또 이제 칼슘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체내에 대사질환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방광에 결석이 생겼다면 달리 얘기하면은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에 석회화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뽕깨와 같이 비타민 K2를 이틀에 하나씩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그램짜리 하나를 먹입니다. 작은 용량 45 마이크로그램이나 50 마이크로그램짜리는 하루에 하나 정도 먹이시면 되고요. 보통 적은 용량보다 100 마이크로그램짜리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에 하나씩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비타민 K2를 먹는 고양이입니다. 이 나이도 많고 또 야성이 있어서 한번 수술하기도 그러고, 한번 수술할 때마다 돈 100만 원 이상씩 까먹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서 저희가 비타민 K2를 먹이고, 추가적으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긴다는 거는 뇌의 pH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뇌의 pH가 산성 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니까 칼슘을 처리해주고 제거해주는 비타민 K2와 함께 더불어서 뇌를, 그러니까 뇌의 pH를 한 6에서 6.5로 맞춰주는,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그 마그네슘하고 칼륨을 소량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칼륨을 먹여주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을 먹여주니까 칼슘하고 균형을 잡아줘갖고 혈액순환에 좋고요. 칼륨도 같이 먹여줘갖고 pH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사람 양의 10분의 1 먹이고 있습니다. 칼슘이나 칼륨 같은 무기질들은 너무 많이 먹여도 안 좋겠고, 신장으로 배설되면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 딱 먹여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막아주려고 칼슘 제거는 비타민 K2를 이용하고 있고, 뇌의 pH를 정상화시킬 때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내에 칼슘이 많다는 것은 수축한다는 의미고요. 그렇다면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근육이 긴장됐거나 쥐가 났다거나 할 때 마그네슘 먹어주면 풀어집니다. 마그네슘은 완화시켜주는 역할에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세트를 먹어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고양이는 마그네슘을 잘못 먹게 되면은, 수컷 고양이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뇌의 pH가 알칼리로 돼갖고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좋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먹이지 못합니다. 또 마그네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린다면, 마그네슘도 좀 좋은 마그네슘,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가 알려드리는, 추천해드리는 마그네슘을 먹어야지, 그냥 마그네슘이 좋다고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 오히려 그 체내에 좋지 못한 거, 싸구려 마그네슘 같은 것들, 그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 그냥 분필가루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가루 같은 것들 먹을 수 있으니까 마그네슘도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앞서 우리 뽕끼 보여드렸는데, 뽕끼 같은 건 치매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트레온산 마그네슘 먹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다른 마그네슘보다 10배 이상 비싸고, 이게 뇌 혈류 장벽을 통해서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치매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고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서 추천하는 그런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 먹어야지 효과가 더 있고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 K2를 이용해서 고양이 방광결석과 칼슘 옥살레에 되는 방광결석, 신장에 있는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또 신장의 석회화를 막아서 신장 질환을 또는 신장의 신부전의 진행을 막아주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비타민 K2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여성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여성 집사님들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을 먹는 것보다 비타민 K2가 더 중요하시니까
집사님들도 비타민 K2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